예,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전화를 연결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회의의 황다연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사건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사실관계 자체는 크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곰탕집에서 A씨 일행과 B씨 일행이 서로 간에 이제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각자 일행들과 모임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옆을 스쳐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움켜쥐었느냐 이것 때문에 좀 싸움이 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렇게 재판 형사 사건으로 이제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예. 예, 예. 검찰하고 피고인 측이 상당히 좀 엇갈리는 이게 반대되는 주장을 했을 텐데요. 특히 이제 그 범죄의 고의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어떻게 주장을 했습니까? 네, 검찰은 이제 피고인이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기습적으로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그러니까 이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피고인은 이제 처음에 신발장에서 서로 어깨가 부딪힌 거 말고는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처음 했었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제 피고인이 CCTV를 확인하고 나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사건인데 예, 그 한 2, 3년 동안 논란이 또 계속 되어 왔고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에도 이 얘기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 예, 맞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이 뭘까요? 이 사건 쟁점이 처음에 이제 사건 자체가 유명해진 이유가 그 피고인 부인이 그 인터넷에 억울하다라고 이제 그 글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그 1심 선고 이후에서야 이 부인이 알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전까지는 피고인이 부인에게 얘기도 안 하고 이제 몰래 재판을 받았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예, 예. 근데 피고인이 그 이쪽에 가족들에게 얘기한 것으로는 신체 접촉 자체도 없다,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쪽 입장에서는 이제 재판 자체가 너무 이제 부당하게 억울하게 진행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 얘기를 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판결 자체가 부당했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건데, 예. 예, 반면에 이제 피해자 쪽에서 이제 수사 기록이라든지 이제 재판 기록을 보면은 식당 그 자리에서 피해자 쪽이 바로 항의를 했고, 그 주변에 일행들이 다 남자들인데 피해자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라고 바로 주장을 하고 항의를 하고 주변 사람들도 싸움이 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관된 주장이라든지 뭐 이런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모르는 사람하고 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라는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이 다 이제 쟁점이 돼서 판단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양형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 몰래 재판에 참여를 하다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지요. 네네. 도저히 뭐 그 가족들한테 안 알릴래야 안 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군요. 그렇다면은 이 법정 구속과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부분, 양형사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그 1심 양형을 이제 먼저 살펴보면요. 이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고요.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신체 접촉은 있었다. 뭐 예. 이렇게 또 진술이 번복된 점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거짓말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몰랐다라고 한 점 이런 걸 봤을 때 가족들의 탄원서라든지 뭐 이런 이제 가족들의 지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뭐 평상시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주장이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근데 1심 선고 이후에 이제 항소심부터는 이제 탄원서를 많이 제출을 해서 양형이 많이 고려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2심이 또 낮아지기는 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2심 자체도 벌금형도 아니고 또 사회봉사명령부 집행유예 이런 거를 선고를 했는데 이제 1심 자체에서 뭐 정말 이제 파격적으로 많이 낮아졌다. 예. 이렇게 평가하기는 사실 제가 봤을 좀 때는 어렵군요. 예, 그렇고 이제 벌금형으로 낮아졌다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것도 보통은 1심 이후에 구속돼서 얼마 동안이라도 이제 구치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도 사실 2심 판결에도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법원에서는 그 뭐 과거 판례를 인용을 해서 다시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다라는 부분, 이 신빙성을 강하게 인정을 했는데 이 대법원의 판결과 이 판결의 사회적 의미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제 또 이렇게 직접 증거나 뭐 간접 증거 이런 게 지금 여기서도 이제 좀 많이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흔히 증거라고 말하는 그 혈흔이라든지 지문 이런 것도 사실상은 간접 증거에 해당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사건 자체도 이제 피해자 진술이랑 CCTV 영상이 있으면은 이제 그 정도로도 증거로서 충분하고 이제 유죄 판결을 한 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문제가 없고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타급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은 그 가해자 부인이나 가해자 지인이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인터넷에 올리고 청원을 올렸던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 판결한 것처럼 예. 재판 자체를 신뢰하지 않았다. 아, 이런 게 저는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법부의 재판이 그만큼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은 부분도 이런 논란의 한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법무법인 회의의 황다연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법부의 판단, 정당한 판단까지 뒤집으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법부 경시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